자, 2017년요. 전기기기입니다. 일단 전기기기는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일단 올해는 자격증 문제 유형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평상시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풀었던 것 같고, 이제 몇몇 문제가 이제 새로운 형태를 유형이 약간씩 이런 것도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몇 문제 있었던 거고, 그 외에는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문제가 그래도 개 중에 괜찮았던 문제가요. 저는 거기 15번요. 15번이 생각을 조금 이제 잘 하고 잘 풀어줬으면 싶다라는 생각으로서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하고 약간 다르게 나왔던 게 16번요. 발전제동이라는 단어는 자체는 뭐 자주 등장을 하는데, 발전제동이라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제동이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였죠, 그죠? 국가직도 나오고 지금 지방직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한번 뭐 유행탄 문제니까 알아서 잘 정리를 하시고, 내년부터 수업할 때는 이 부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맨날 등장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자격증이든 우리 쪽이든 항상 등장하는 형태니까 잘 봐주시고요.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 저항을 크게 해가지고요. I를 어떻게 해요? 작게 한다. 그래서 정류 불량이 일어나는 것은 리액턴스 전압인 EL이 그죠? L dT분의 DI인데,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율을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정류 불량이 불꽃 잡으면 발생하는 이 정류 불량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더라라는 이것 때문에요. 이 전류 자체를 작게 하는 것은 정류 불량을 덜 발생시키는 하나의 내용이 되더라. 그리고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보극 설치하더라. 그리고 이 주기를,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는 말은, 길게 한다는 말은 시간을 크게 하니까 똑같은 전류의 변화가 있더라도 dT분의 di가 좀 작아져 가지고 리액턴스 진압을 줄일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자격증 문제죠, 그죠? 그대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5kW 이하의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에 전격 전압을 직접 인가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동법을 적용시킬 때는, 기동을 할 때는 전동기에서 처음에 유기기전력이 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유기기전력이 0이다. 유기기전력이 0이면 단자전압 V를 걸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초기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초기 전류, 스타팅 전류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죠? V-2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커지더라. 그래서 너무 커져버리면 얘가 타서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동 시에 전류를 약간 제어할 수 있게끔, 기동 전류를 너무 큰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제어하는 방법, 그게 기동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기동법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등장한 용어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Y 델타 기동이요. Y 델타 기동은 기동을 걸 때는 Y를 하고 운전 중일 때는 델타로 하더라. 그래서 기동 전류를 Y로 하면, Y 결선으로 하면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요? 전압이 이제 똑같은 전압을 공급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전류는 델타 결선일 때는 전류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전류는 좀 적게 Y 결선을 하면 공급되는 전류가 줄어들고, 그죠? 델타 결선을 하면 이 들어오는 전류가 의외로 더 많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진압이 보이면 이 진압이 보이니까 이 하나의 상진압도 루트 3분의 1로 감소하면서
전류도 좀 줄게끔. 그래서 이 Y델타 기동도 전류를 스타팅을 할 때는 전류를 좀 적게 흐르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액트 기동, L을 써가지고 기동하는 방식. 역시 스타팅할 때 갑작스럽게 바뀌는 전류의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전전압 기동은 말씀드렸듯이 기동할 때요, 아무런 컨트롤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동 전류가 크게 흐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전체 전압을 그냥 그대로 공급하는 거. 아무런 기동 방식을 쓰지 않는 게 전전압 기동이라고 했어요. 이건 언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전전압 기동을 쓰는 이유는, 보통은 모터를 돌릴 때요, 파워를 탁 꽂으면 모터의 관성 때문에 천천히 돈다고 했죠. 그죠? 처음에는 천천히 도는데 도니까 전류가 막 흐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망가진다. 근데 전전압 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워를 꽂으면 이 기동 모터의 관성이 작아가지고요, 획 돌아버리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게 획 돌아버리면, 꽂자마자 획 돌아버리면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르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특별하게 기동법이 필요 없더라.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있는 5kW 이하의 이런 작은 소형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동 방법을 쓰지 않는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더라라고 해서 전전압 기동. 그래서 답이 이건 자주 등장하는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역시 자주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변압기 U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뭔데? 라고 했습니다. 인하의 위험이 없고 인하점이 높아야 된다.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요.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고 점도가 낮아야 된다. 그리고 응고점이 높고가 아니라 낮아야 되고, 그죠?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특별한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변압기에서 변압기 U가 갖춰야 될 특징 해가지고 자격증 책에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문제화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10kW고 설립이 5%일 때 2차 동선 형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도 전동기는 P2, PC2, POM의 관계가 1대 S대 1-S대, 그죠? 그리고 지금은 주어진 게 출력이 10kW고, 그러면 이때 지금 이제 뭘 물어봤다고요? 2차 동선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설립이 얼마일 때요? 설립이 5%일 때. 그러면 이거 100대 5대 95의 비율. 따르면 20대 1대 19의 비율.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19일 때 10kW면 1일 때는 얼마냐라고 그냥 이 비율로 나누면 되고, 그죠? 그래서 1대 X는 19대 10kW. 그러면 X는 19분의 10kW. 해서 계산을 하면 0.5보다 약간 큰 값, 그죠? 그래서 약간 큰 값 정도가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토크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토크는 가상 변이법에 의해서 전기 기계계에 저장된 에너지를 회전 방향으로 편미분하면 얻어진다. 전기 기계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쨌든 이렇게 편미분하면 얻어진다. 이를 이용한 기계적 출력을 하는데, 이거 기계적 출력 POM 구하는 공식은 그죠? 뭐예요? 이건 EAIA이기도 하지만 오메가 T죠. 그래서 지금은 오메가 T를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오메가 T라는 이 오메가는 실제 회전 속도죠, 그죠? 그래서 기계적인 회전이고 돌리는 힘이죠. 그래서 토크에다가 기계적인 각속도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메가 T를 질문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6번입니다. 정연파 교류 전화번을 부화장 알레린 단상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에 연결했다. 이때 부화장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 P1과, 그래서 브릿지 정류 회로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교류를 인가하면 여기 나오는 건 뭐가 난다고요? 전파 정류된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파 정류된 형태의 출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 정류회로 없이 정연파의 교류 전압원의 부하장을 연결했을 때. 두 번째는 그냥 정연파의 부하장 R을 연결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전력 P1은 R분의 V제곱. 여기에 전력 P2도 역시 R분의 V제곱. 그럼 V1, V2인데 이 전압은 무슨 값냐? 이 전압은 항상 시력값. 그러면 여기도 전압은 시력값. 그러면 우리는 그 표, 정류회로 표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사인파, 구형파, 삼각파, 반파, 사인파, 전파, 사인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 이건 VM이면 루트 2분의 VM 파이분의 2VM 그죠? 여기는 VM, VM 여기는 VM 루트 3분의 VM 2분의 VM 그래서 삼각파, 구형파, 사인파의 정연파의 그 최대값, 시력값, 평균값의 관계는 기억을 하시고 그때 전파는요. 전파는 얘하고 똑같다. 근데 반파는 최대값이 VM일 때 시력값은 2분의 VM이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V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파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은 전파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 값하고. 그러면 교류에 요게 들어갔을 때 여기 이거 시력값이거든요. 요런 파가 돼도 전파죠. 전파가 되면 여기도 시력값이니까 얘하고 얘가 값이 어때요?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이니까 이 전력하고 이 전력의 비율은 얼마다고요? 이건 1이다. 그래서 이거 그냥 교류에서 가장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는 1이다. 전파 정류회로에서 다른 손실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손실이 다이오드 통과할 때 0.7V 전압 강화 일어나고 뭐 이런 손실은 없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문제 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문제는 15번인데요. 7번 문제가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형식이었습니다. 단자전압 V가요 210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전류 I는 50A. 그리고 회전수 N이 1500요. 인직류 직권 전동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거기 직류 직권 전동기예요. 그래서 이 직류 직권 전동기라는 걸 잘못 읽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잘 못 읽어가지고 그냥 넘겨버렸으면 분권이라고 고민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분권일 때하고 이 문제는 직권일 때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권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꼴이고, 그래서 요 관계를 이제 단자 전압의 관계하고 조금 다른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 해가지고 여기 기전력 E는요 K파이 N이고 N은 K파이 분의 E인데 여기는 단자 전압이 일정하다면 얘는 파이는 일정. 근데 여기는 단자 전압이 일정해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죠? 전기자 전류가 달라지면 IA가 달라지면 자속 파이가 달라지니까 여기는 파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단자 전압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도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도 달라지고 단자 전압도 달라지니까 이 단자 전압의 관계에 의한 여기요 V-IARA 관계도 해석을 해줘야 되고 전기자 전류 때문에 자속의 변화가
생길 거니까 이 자속의 변화까지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좀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상태 210V에 50A가 흐르고 이게 정기역입니다. 정기역이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때 내부 저항이 얼마죠? 전기자 건선 저항과 계자 건선 저항의 합이 이 두 저항의 합이 0.2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50A의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50 곱하기 0.2니까 10V예요. 그러면 이게 210V니까 여기는 E는 얼마야? 200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E가 200이니까 지금 N은요. K파이 N K파이분의 E인데 이게 N1이라고 할게요. N1은 K의 파이1과 E1의 관계예요. E1은 얼마고요? 200이고 K는 뭔지 모르지만 K에다가 파이1은 지금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니까 전기자 전류하고 같은 50이라는 관점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비례상수 K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는요. 단자 전압이 106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3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 방향은 6V죠. 그래서 6V니까 6V 106에 6V니까 E가 얼마야? 100이 됐다 라고 해가지고 N2를 만들 때요 E2가 되고 K의 파이2가 되는데요 이게 그냥 100만 됐다 라고 하고 얘가 변화 없다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가 돼버리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파이2하고 관련된 게요 여기 흐르는 직류 전류 때문에 자속이 바뀔 거니까 이것도 K 곱하기 30의 관계로 바뀌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주니까 이 값이 얼마인데요? 이 값이 1500이었어요. 50분의 200이요. 그러면 얘는 반으로 줄었고, 그죠? 얘는 반으로 줄었고, 얘는 0.6으로 줄었나요? 그래서 얘는 0.6만큼 감소했고, 여기는 2분의 0.5만큼 감소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1500에다가 0.6분의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0.6분의 0.5 아니면 뭐 이 비율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답은 1500 곱하기 0.6분의 0.5 6분의 5죠. 그죠? 그래서 6분의 5가 되고 요거 하니까 6으로 하면 25인가요? 25 곱하기 5니까 1250인가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된다. 그래서 이 비율이 얘가 바뀌더라 라는 이것만 이게 안 바뀌고 이것만 변했다라고 하면 750이 답인데 다행히 여기는 750이 없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750이 있었으면 이 문제에 750 써가지고 틀린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이거 맞췄어요? 아니요, 저 K파이는 푸는데 전압이 106으로 줄은 걸 못 봐가지고 2,500원. 아, 이거는 고민했는데 이걸 고민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네,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못 봤어요. 빨리 읽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변압기의 여자 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자 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자 전류요. I0고요. 이 자속 파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속 파이를, 철심의 기본 자속 파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여자 전류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면 이때 여자 전류의 관계하고 가장 중요한 게요. 여기에 단자 전압 V하고요. 유기 기전력 E하고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요. 그래서 V하고 E는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E 구하는 공식은요. L dT분의 DI예요. 이 I가 여자 전류고요.
그래서 이 여자 전류에서 기전력 E하고의 관계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I를 물어봤으니까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여자 전류는요. L분의 1의 인테그랄 이거 스몰 e라고 많이 적죠. E dt요. 근데 E가 대부분 EM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기본 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폼이니까 IOT는 뭐라고요? L분의 1에 오메가분의 1 EM 사인 오메가 t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문제의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고 자, 인덕턴스 L 구하는 공식. UN 제곱 S 오메가 L이요? 네. L분의 UN 제곱 S의 N제곱.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뮤 S의 N제곱분의 L 오메가 2파이 F분의 1 2M 사인 오메가 T가 이게 IOT다. 그래서 전류의 여자 전류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걸 꼭 이 수식을 몰라도요. 잘 따져보면 이건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식을 알아서 해도 되지만 공식을 모른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압기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변압기 이렇게 되고 이 전류가 I0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 전류니까 1번에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의 크기를 줄인다가 아니라 이 전압을 키워야 여자 전류도 커지고 이 전압이 작아지면 여자 전류 작아지죠. 이거 작아지는 방법을 물어봤나요? 줄이기 위한 방법이니까 1차 측의 전압을 감소시키면 이 전류도 감소한다. 1번 맞네요. 그죠? 변압기의 건수를 줄이면요. 어쨌든 만들어줘야 될 자기장의 크기가 커야 되니까 자기장이 적당한 크기가 자속이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건수가 작아지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요.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여자 전류는 커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수식으로 보면요. 건수가 커지면 여자 전류는 작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건수를 줄인다가 아니라 건수를 키운다. 그 다음에 투자율이 높은 철심을 쓴다. 투자율이 높은 철심을 쓰면 자속이 좀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도 자속이 많아지죠. 그죠? 많아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속을 만들 때 조금 적은 전류를 흘려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 역시 수식에서는요. 투자율을 키우면 여기는 여자 전류는 작아지더라. 그리고 1차 측의 입력 전압의 주파수를 증가시킨다. 주파수가 증가시키면 우리 이 자속을 만들 때요. 이 내부에 있는 자속 파이 필요한 여자 전류, 필요한 자속, 이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여자 전류라고 했는데 이 자속을 만들 때요. 60Hz 교류를 쓸 때는 여기 무조건 철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투자율이 큰 게 필요해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다룰 때는요. 이거 그냥 코일만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필요한 자속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쪽은 여기 사실 투자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주파수가 엄청 높은 애가 되면요. 전류가 엄청 작죠. 그럼 전류가 작으니까 이게 필요한 여자 전류가 작으니까 이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철심이요. 투자율이 작은 걸 써도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심 솔레노이드 같은 거요. 이건 우리 쪽 전기에서는 좀 덜 쓰지만 마이크로웨이브를 다루는 쪽에서는 공심 솔레노이드 생각으로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이런 쪽이 이제 하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공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접근해도 1번이 이게 지금 몇 번이죠?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동기전동기가 전력계통에서 접속되어서 일정한 단자 전압과 일정 출력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이때 이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 그냥 거의곡선.
유자 전류 IF를 증가시키면요. 이렇게 있던 애가 역률이 그죠? 역률이 요렇게 해가지고 역률이 1이 됐다가 다시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상역률이 있던 애가 진상역률로 갈 수 있고 하는 이 역률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달라진다. 역률이 바뀐단 말은 위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 전압이 동일한 두 대의 변압기가 있다. 이때 전격 용량 및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A 변압기는 지금 현재 용량이 얼마요? 150. PA가 150이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5%예요. 그 다음에 B 변압기는 용량은 300. PB는 300이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게 3%. 이렇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더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변압기의 병렬 운전할 때요. 두 변압기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합성 부하. 이건 최대 합성 부하도 시험 문제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하 분담비. 부하 분담비도 시험 문제고. 자, 이거 부하 분담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뭐 IA, IB 따로 해가지고 IA분의 IB 해가지고 비율로서 구하죠, 그죠? 뭐야? IA분의 IB는 PA분의 PB 곱하기 퍼센트 ZB분의 퍼센트 ZA 해서 하면 PA가 지금 이제 150, 그 다음 PB는 300,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ZB가 3, 여기는 5 해가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150인가 이거? 여기 2, 여기는 하니까 3분의 10, 그죠? 그래서 이게 비율이 IA 대 IB가 3대 10 이런 비율이다. 그래서 비율만 물어보면 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충분한데요. 근데 용량까지 최대 부하 분담, 그 최대 용량 같은 걸 물어볼 때는요, 그냥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이게 300, 이건 150이면 얘를 2배를 해주면 300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력을 용량, 거기 지금 변압기 용량을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게 300으로 바꾸면 이 임피던스도 얘 2개 되면 얘도 2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10% 꼴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의 비율이 전압이 똑같으니까 용량을 갖게 했을 때 저항 비율이 10% 대 3%, 10대 3이니까 전류비는요 3대 10으로 해주면 된다 라고 하고, 그러면 3대 10이니까 10에 해당되는 것은 풀로 전송을 하니까 최대 용량을 할 때는 여기는 10에 해당되는 것은 즉 1이죠, 그죠? 1대 0.3이니까 1에 해당되는 게 300을 다 쓰면, 부하 분담 용량이 큰 걸 맥스로 쓸 때, 그러면 여기는 0.3만큼 밖에 안 쓰니까 300의 0.3은 얼마요? 이건 90. 그래서 여기가 300일 때 얘는 90밖에 안 쓴다 라고 해서 전체 용량은 얼마가 된다고요? 39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쉽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동기기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정도 향상. 일단 동기기 안정도 나오면 단락비가 큰 기계예요, 작은 기계예요? 네, 단락비가 큰 기계. 그래서 철기계 뭐 이런 형태가 안정도가 큰 거다. 뭐 이런 상식은 좀 알고. 자, 동기기의 안정도라는 것이 부하가 탁 걸렸을 때 속도가 그 기본 속도를 유지해줘야지 이게 떨림 현상, 그죠? 난조가 일어나서 탈조가 되어버리면 안정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 탈조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탈조가 적어지려면 덜 떨리게끔 만들려면 관성 모멘트가 커야 된다. 일단 관성이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회전부의 관성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관성 모멘트가 큰 걸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공 여자 방식을 채용하고, 이것도 자격증 문제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그래서 동기 단락비가 큰 거, 다른 말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것 하니까 동기 리액턴스는 이건 작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 그죠? 대신에 그 정상분 리액턴스는 작은 게 맞는데 그 4분의 2는 역상분하고 영상분 리액턴스는 좀 크게 되게끔 그렇게 구성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조속기의 동작을 신속하게 한다. 그게 소공 여자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뭐 특별하게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거 1번을 정확하게 알고 뭐 찍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1번이다.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요. 자, 12번은요. 부하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이고요. 부하역률이 0일 때 전압 변동률은 4%인 변압기가 있다. 이때 역률이 0.8일 때 그 전압 변동률은 해가지고 우리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인데,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사인 세타는 얼마요? 0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요 P, 그죠? P 곱하기 1 더하기 Q 곱하기 0 하니까 P, 이게 4%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P는 4구나 라는 그 말이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그럼 사인 세타는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Q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P하고 Q를 각각 P가 얼마고 Q가 얼마다 이렇게 주고 싶은데 너무 단순하니까 이 말을 좀 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요? 0.8이니 그럼 사인 세타는 0.6일 거니까 이게 전압 변동률은 4 곱하기 0.8 3 곱하기 0.0. 코사인 세타가 0.6인가요? 0.8 맞죠? 이게 잘못했나요? 전압 변동률 3%라고 했네요. 이게 4네요. 그래서 이건 풀어볼 때하고 답이 달랐던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여기 0.24, 여기도 0.24니까 0.48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4, 2.4, 4.8. 자, 그 다음에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다. 한쪽 발전기에 계좌 전류가 증가했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는 이야기할 때 이 ZS는 거의 J의 XS하고 거의 같은 값이라고 했죠. R 무시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그럼 이때 한쪽에 이렇게 병렬 운전이 되고 있을 때 한쪽에 여자 전류가 평상시는 똑같이 나오다가 한쪽에 자속이 증가해 버렸어요. 여자 전류가 커져가지고 자속 파이가 증가하면 여기 기전력이 커지는데, 이 기전력이 커지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기전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러면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가 병렬 운전 조건에서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무효 순환 전류. 이게 왜 무효 순환 전류인데 라고 하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요렇게 되면 여기 임피던스 EZS 분의, 그죠? EZS 분의 이전압 빼기 이전압 V1 빼기 V2 라는 이런 전류가 흐르는데, 그죠? 이게 EJXS 분의 V 이런 꼴이 되니까 호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압보다 전류는 위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90도 뒤진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하면 대충 봅시다. 이게 지금 이제 E1. 그러면 E2는 얘하고 이 KVL 관계를 두려면요, 이 방향일 때 요런 관계를 두면 반대쪽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쪽 방향 이런 형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 전류는요, 이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어요. 이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으면 이 전류예요.
그러면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늦으니까 우리 코일 부하 정자예요, 감자예요? 발전기에서 감자죠. 그래서 여기 자속이 증가하면요,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이 기전력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감자가 일어나요. 근데 얘가 90도 늦으면 얘 입장에서는 얘는 몇 도예요? 90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90도 빨라지니까 여기 90도 늦은 건 이쪽이죠. 90도 늦은 건 이쪽인데 얘 입장에서는 90도 빨라지니까 얘 입장에서는 정자가 돼요. 똑같은 전류가 흘러도 얘는 정자가 되고, 그러면 얘는 기전력이 커졌던 게 감자작용이 일어나니까 감소하고, 여기는 기전력이 작아진, 상대적으로 작은데 정자작용이 일어나서 증가하고 해가지고 기전력의 크기를 갖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뭐 다른 관점에서는 무효전력의 변화만 있지, 그죠? 유효전력의 변화는 없이 이렇게 일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감자하고 정자를 일으켜가지고 기전력의 크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동작이다. 이런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답은 무효순환 전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그 전기자 권선을 Y결선, 우리 동기발전기에서 Y결선을 많이 쓰는데 그 Y결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뭐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자기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어서 이상전압에 대한 대책이 용이하다. 이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상전압은 순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제3고조파 전류에 의한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순환 전류가 있는데 Y 결선은 순환 전류가 없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하여 출력이 향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이게 자기점 문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쉽게 나온 형태 같고요. 제가 몇 문제 본 거에서는 이게 일단 안 보여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그 문제 몇 번이죠? 문제 5번에 동기전동기의 출력, 그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 POM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전동기 출력은요, EI도 맞지만 EI 코사인 세타죠, 그죠? 교류기에서는요. 이것도 맞지만 오메가 T도 맞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T다라는 형태가 맞고요. 그러면 이 오메가는 회전 속도와 관련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긴 토크죠. 그래서 이게 오메가고 이거 T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될 때 우리가 일상한 운전을 한다. 전동기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건 오메가도 플러스고 T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니까 전력은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일상한 운전은 전동기고요. 이 전동기가 동작할 때는 어쨌든 1차 측에서요. 유도 전동기에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자속을 내주고, 그러면 이 2차 측에서는 개를 받아가지고 등가화 시켜서 R이고, 그죠? R2, X2 하면 내주면 여기에 이제 POM과 관련된 이건 PC2고, 그죠? 이건 P2 해가지고 이 공급에서 공급해 주는 것은 P2하고 같은 거죠. 공급 전력은 지금 이제 P2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1차 측에서 내준 거, 2차 측에서 받는 거 같은 크기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가 되고 전동기로 사용될 때는 설립이 얼마였고요? 설립이 0에서 1 사이다라는 것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관계를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상한요. 이상한은 이건 제동기죠. 이 이상한 운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역상제동, 그죠? 역상제동이고 설립은 1보다 컸나요? 이건 1보다 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쪽은요.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토크는 플러스인데 회전 속도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건 기계적 출력이 마이너스예요. 그
그다음에 4상하는요. 3상하는 둘 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역시 플러스가 돼요. 출력은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설립이 0에서 1 사이니까 뭐 둘 다 반대로 내가 돌리는 거니까 반대로 돌리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다음에 4상하는요. 토크는 마이너스인데 회전 속도는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4상하는 사실은 발전기고, 그죠? 발전기로 사용되고, 설립은요 0보다 작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동으로 할 때는 회생 제동을 했나요? 이런 용어를 썼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요,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설립이 1요, 설립이 0 이렇게 됐을 때 설립이 1이 있다 정지되잖아요, 그죠? 유도전동기의 그림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반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토크예요. 토크 곡선일 때 출력은요, 출력은 여기가 이 지점, 설립 S가 1이 되는 지점은 회전 속도가 얼마예요? 설립이 1일 때 회전 속도는 0이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 기계적 출력이 얼마예요? 0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0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립이 1보다 작아지면요, 제동기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전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전력이에요. 이게 POM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요, 여기는 이게 POM입니다. 이게 설립이 0보다 작은 이 영역이 발전기인데요. 발전기도 분명히 얘는 토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OM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 전력은요, 이 제동을 할 때도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은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공급 전력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인데, 이게 제동을 할 때도 플러스인데요, 발전을 할 때는, 내가 공급을 하는 게 플러스면 발전을 할 때는 받아들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P인.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했으면 이번 학생들이 이걸 보고 큰 문제 없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설명을 대충 이제 해놓으니까 그게 이 문제 풀 때 약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극 3상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의 기계적 각 속도가 동기 속도,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더 큰 경우, 이게 우리 설립 S는 NS분의 NS 빼기 N인데 얘가 더 큰 경우는요, 이게 설립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래서 이게 사상한 운전에 해당되는 회생제동 쪽이다, 아니면 발전기로 사용되는 쪽이다 하는 그런 용어고요. 이 경우에 관계식으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 전력, 이 공급 전력이 여기서 공급해 주는 전력 또는 받아들이는 전력 하는 이런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출력, 돌아가 가지고 만드는 출력. 그러면 얘가 이게 더 이 속도, 이게 NT가 되면 POM이고, 그죠? NST가 되면 이건 P인이잖아요, 그죠? P인이 될 거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크다, 이게 마이너스로 더 큰 거예요. POM이 P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만큼은 뭐고요? 손실이잖아요, 그죠? 이 손실이 이 동손인 거예요. 그래서 동손이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POM하고 PG는 지금 현재 P인이 PG예요. 여기서 공급 전력이죠. 공급 전력이 P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고요. 손실, 저항에서 손실은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압이 또 이렇게 되니까
뭐 손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PC2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거니까 PR은 회전자 동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회전자 동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치우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POM하고 이 관계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직류 전동기에서 발전 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발전 제동, 역상 제동, 회생 제동, 뭐 이런 제동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회생 제동하고 발전 제동의 가장 큰 차이. 그림적으로 많이 있던데, 이런 거예요. 둘 다, 모터가 지금 이제 발전을 하죠. 그죠? 둘 다 발전기도, 회생 제동도 발전을 하고, 역상 제동, 발전 제동도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는데, 발전된 전력을 여기에 전철 같은 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만들면 그 발전된 전력이 이 전선으로 회수되는 거죠. 회수돼 가지고 다른 브레이크를 그 전동기가요, 다른 전차가 이제 가속을 시키려면 전류가 많이 흐를 거니까 가속을 시킬 때 이 전류를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전력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분명히 회생 제동이 될 거예요. 근데 발전 제동은 자기가 쓴 걸 여기 저항체가 있어가지고, 그죠? 저항체가 있어가지고 발전된 걸 여기 저항해서 소모되게끔 해주는 거. 저항해서 소모되게끔 해가지고 하면 그걸 뭘로 저항해서 전류가 흘러서 소모되면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전열기 쪽에서 열을 내가지고 히터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회생 제동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발전 제동하고 회생 제동의 가장 기본 개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전력선에 이 전류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그냥 만들어진 전력을 이용해서 다른 거기 저항체에 전류를 흘려서 소모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발전 제동과 회생 제동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역상 제동은 세 선 중에서 두 선을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역상 제동이고, 이 역상 제동 대신에 쓰는 게 플러깅인가요? 그래서 플러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진짜 발전 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했고요. 이 역상 제동은 직류 발전기에서는 삼상 중에서 두 선을 바꾸는 거 이건 없어요. 그죠? 역상 제동은 교류 발전기에서요, 삼상 중에서 선 두 개를 바꿀 수 있죠. 직류는 삼상이라는 단어를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상 제동, 발전 제동하고 회생 제동은 직류든 교류든 뭐 그 개념이 비슷한데요. 역상 제동은 다르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역상 제동과 동기 발전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 발전기라고 좀 그렇고 유도 발전기라든지 뭐 이런 유도 전동기에서, 죄송합니다, 발전기가 아니라 모터죠. 그죠? 직류 전동기에서의 이 역상 제동과 유도 전동기에서 역상 제동의 차이를 조금은 구별해 주셔야 되고, 유도 전동기의 역상 제동은 삼상 중에 두 선을 바꿔 가지고 역상 제동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직류 전동기의 역상 제동이 어떤데라고 하면 그건요, 이게 지금 이제 전기자회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전기자회로의 선을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자속은 나오고 있는데 얘를 반대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속에 대해서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서 감속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역상제동이고요. 교류발전기의 역상제동은, 그러니까 유도기에서 역상제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상 중의 이상을 바꿔버리면 회전자계가 반대로 도니까 회전자가 이렇게 돌다가 반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게 역상제동입니다. 그래서 역상제동이
직류기하고 교류기는 약간 다릅니다. 구별 좀, 그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직류 전동기의 발전 제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 게 발전 제동인데? 라고 하면요. 이거요. 제동을 시킬 때요. 원래는 단자 전압이 있었습니다. 단자 전압이 있었는데 제동을 시킬 때는 이 단자에서 오는 전류를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발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자속은 계속 유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속 파이는 유지를 하고요. 유지를 하고 외부에서 공급 전압을 끊어버리고 여기에 저항체로서 전류를 흘려버리고 R을 써가지고 이 저항체에 의해서 전류가 계속 흐름으로 해서 이 저항에서 전력 소모가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게 발전 제동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걸 읽어볼게요. 보기 1번에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하고, 그러니까 외부 단자 전원요. 단자 전압에서 전동기를 분리하고 이 단자 사이에 저항을 연결했어. 그래서 스위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외부 단자의 스위치하고 저항 스위치가 있는데 평상시 동작은 이렇게 하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면서 이걸 저항에 연결하는 거. 그래서 저항에 연결을 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 모터의 운동 에너지가 기전력을 여기에 전류의 흐름이니까 열 에너지로 소비되는 방식.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는요. 이런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얘 계좌 회로는 여기도 계좌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얘는 계속 유지가 돼요. 발전 제동의 특성입니다. 얘는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하면서 그래서 계좌를 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전기자 회로를 분리해가지고 얘를 분리해가지고 역시 스위치 여기 달아가지고 그죠? 저항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옮겨버리면 그래서 양단의 저항을 접속해서 열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복권 전동기요. 직권하고 분권, 뭐 내분권을 지금 이제 그렸습니다. 이런 복권 전동기인 경우에 역시 전기자를 반대로 접속해요. 전기자 회로를요, 반대로 접속하는 것은 발전 제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역상 제동이요. 그래서 이 역상 제동의 관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기자 회로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기자에 오는 권선을 스위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권선만 스위칭을 시켜버리면 이 전기자 자체를 뭐 돌리는 게 아니고 그죠? 스위칭만 딱 해버리면 전기자 전류가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접속을 하면 전기자 전류가 반대가 되어서 회전 방향과 역방향 토크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을 역상제동. 그래서 이 역상제동, 직류기에서 역상제동은 이겁니다. 교류기에서 역상제동은 3상 중에 2상을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 경우에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함과 동시에 계좌 권선과 전기자의 접속 방향을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의 저항을 접속을 하면 열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직권이 있는 경우는요. 이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흐르면 자속 파이가 이렇게 공급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발전기로 사용되면 이 전원을 제거해 버리면 이렇게 돼 가지고 저항을 연결해 버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좀 전에 이 자속을 주는 방향과 이 계좌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이 오는 자속의 방향이 어떻게 돼버려요? 반대가 돼버리죠. 이것 때문에 이게 역상제동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발전제동이 되려면 얘 계좌회로의 전류의 방향을 권선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리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자속이 계속 공급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식으로 공급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얘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로서 계속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 제동은 계좌회로는 손을 안 대고요. 계좌회로는 아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주면서 얘가 소모하는 쪽이 아니라
전력을 만들어내는 쪽이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이 역상제동의 형태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발전제동의 형식이다. 자, 그래서 거기 열 에너지를 소모한다. 왜 거기 전원의 분리함과 동시에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을 접속을 반대로 한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는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번요. 분권 발전기가 개방회로에서 유도 전압이 240V이며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 단자 전압이 230이다. 이때 계자 저항이 50ohm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05일 때 부하 전류는 얼마냐? 이건 알아서 보시면 되죠, 그죠? 분권이니까. 지금 개방회로에서 유기직기 전력 E가 240이래요. 그 다음에 부하를 연결했을 때요. V는 단자 진압은 얼마이고요? 230이다. 근데 계자 저항은 50이다. 그러면 이게 230일 때 얘가 50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4.6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부 저항에 0.05라는 저항이 있다. 그때 부하 전류는 얼마냐? I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는 240인데 이게 230이 되려면 여기는 10V다. 0.05에 10V면 전류가 얼마가 돼야 되고요? 200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200A가 돼야 된다. 근데 200 중에서 이쪽을 빠지는 게 4.6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가는 것은 195.4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죠? 자, 18번. 소형 유도 전동기의 슬롯을 사구 슬롯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맨날 자기적인 문제에 나오고, 그죠? 우리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던 뭐요? 크롤링 방지다. 19번. 삼상 전파 정류회로에 출력 측의 부하 저항을 연결했을 때 출력 전압의 기본 주파수는 입력 전압의 기본 주파수의 몇 배냐? 아까 전에 했듯이 단상 반파요. 공급 전압의 주파수하고요. 반파 정류된 파의 주파수는 둘 다 주기가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1배다. 근데 단상 전파 이건 주기가 이거죠. 얘 주기보다 반. 그래서 주기가 반으로 주니까 주파수는 2배다. 삼상은요. 안 해도 되겠죠. 네, 같은 거 한 주기에 3개가 있는 꼴이다 보니까, 그죠? 3개 되면 보니까 반파가 되면 어쨌든 한 주기에 뾰족점이 3개 있으니까 주파수는 3배다. 근데 이게 전파가 돼버리면, 그죠? 이 사이에 또 하나씩 생겨가지고 주기가 6분의 1로 돼서 주파수는 6배다. 그래서 이건 맨날 하는 형태니까 이건 기본파하고 몇 배 차이냐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알아서 보시면 되겠죠. 자,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0에서 닫고 정상 상태 후 T가 T1일 때 열었다. 이때 환류 다이오드 DF에 흐르는 전류 IF의 파형은? 이 환류 다이오드 문제가 어쨌든 이 파형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전에. 그래서 전에 기출 문제에 이제 거기는 조금 더 이상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했을 거고요. 지금 여기는 조금 더 이상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형태. 그러니까 소자 자체는 이상적이다라고 적혀 있지만 RL이 있어가지고 에너지 감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L 해로요. 우리가 아는 상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을 이렇게 탁 가하면 여기 스위치를 하면 전류 I가 연속이죠. 코일은 전류가 연속이니까 슉 돼요. 그러면 이 양단 전압도 슉 되죠. VR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VL은 처음에는 전류가 안 오게끔 막았는데 시간 지나면 단락이죠. 단락이 되면 이게 0이 돼서 이게 VL인 거예요. VR, I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될 때 이 문제는요. 이게 IF요. 여기에 ID네요. ID. 여기는 IL.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요. 여기에 있는 이 양단체나 V하고요. 이 양단지나 VR하고 이 양단지나 VL은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VR, VL, V,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IL, IF. 자,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스위치를 땅 하면 이건 순방향이니까 단락이죠. 이상적인 다이오드 이상적이니까 단락인 거예요. 이게 단락돼 버리면 이 진압은 이 진압이죠. 그래서 땅 하면 총 진압 V는 이거예요. 공급 진압. 이 진압은 병렬이 해놓으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VR 양단 진압은요. 좀 전에 이거예요. 전류가 서서히 증가하니까 이거 전류부터 볼까요? IL은요. IL은 서서히 증가해요. RL 해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서서히 증가하니까 VR도요. 서서히 증가해요. 대신에 이 양단 진압은요. 처음에는 못 오게끔 막다가 이건 직류네 라고 해서 서서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나와야 되고 그럼 이때 이 전류가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전압이 높으니까 이 전류는 없어요. 그래서 IF는 전류가 안 흘러요. 이건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ID하고 IL은 같아요. IL이 이렇게 충전되면 같이 충전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걸 제거시켜버리면 진압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압이 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돼버렸으니까 전류는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부에 역기전력이 만들어지죠.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쪽은 개방됐으니까 이제 안 흐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니까 이게 단락이죠. 단락이 되어버리니까 이 진압 0이죠. 이 진압도 0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진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진압이 이렇게만 걸리겠죠. 이 VR과 이 VL이 서로 반대 방향이 돼요. 그래서 VL은 0에서 뚝 떨어진 방향에서 0으로 가고요. VR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요. 전류는 계속 흐르는데 전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량은 쭉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전류 안 흐르죠? 전류 안 흐르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지금 이제 이 전류니까 이때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역시 이거 더하기 이거 한겨 이게 더하면 안 되네요. 이 전류는 이거 빼기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같아야 되네요. 그죠? 같아야 되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도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고 전류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래서 답이 이건 4번처럼 될 거고요. 지금 3번이 답이 되려면 이건 ID예요. 그죠? 2번이 답이 되려면 IL이고요. 그죠? 그래서 2번은 IL이고, 1번은 답이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관계들 좀 정리를 해서 자기 거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계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요, 약간의 이제 센스 발동을 해가지고 얘가 분명히 플러스 반주기 동안은요, 여기 전류가 못 올라요. 이게 스위치가 온돼 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지, 다이오드 역방이니까 전류의 흐름이 없어요. 그럼 전류의 흐름이 없으니까 이게 0이다라는 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뒤에 건 몰라도 답이 되죠.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되는데 이게 낯선 회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0이다라고 하기가 겁나죠. 그래서 겁나니까 이게 답을 4번 찍기는 좀 모르는 상태에서 찍기가 4번이 되기는 힘들었던. 근데 조금 우리가 아는 상식만 잘 발동시키면 아무 부담 없이 4번을 찍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20번은 뭐 문제가,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번요. 15번이 참 괜찮았던 문제 같고, 그다음에 16번도 제가 이 문제를 읽고 배웠어요. 사실은 16번 문제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발전 제동을 조금 더 정립시켰던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문제를 내준 사람한테 고마웠던 그런 문제가 16번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고민을 하고 내가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좀 걸렸던, 그리고 점수가 생각만큼 고득점이 안 나온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본다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